가수 정준영 씨와 승리가 오늘 같은 날에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버닝썬 지분 실소유주 맞습니까? 최근까지도 영상을 올리셨어요?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누구 말하는 건가요? 네, 어디까지 인정하세요?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두 사람의 동시 출석은 연예인들의 일탈에 대한 진상 규명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국회에서는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여성 성착취, 경찰과의 유착, 마약과 탈세 등 이번 사건의 이면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단초가 바로 오늘 두 연예인의 소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경찰청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정준영 씨가 출석한 지 지금 한 10시간 정도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정 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찍어서 유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카톡방 외에 정 씨가 다른 경로로 영상을 유통해서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정 씨의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마약 투약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했을까요? 네, 경찰은 앞서 정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 등을 국과수에 보내서 마약류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버닝썬을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과 투약 관련된 모든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정 씨와 함께 톡방에 있었던 버닝썬 이문호 대표도 마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서 곧바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승리 씨도 첫 소환 조사에서 마약 검사를 받은 바 있는 만큼 정 씨에 대해서도 마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경찰은 버닝썬 등에서 마약 투약을 한 20명을 상대로 입건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조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인이 불법 동영상 유포에 관련이 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르면 경찰은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수 승리 씨도 오늘 두 번째로 출석을 했는데 오늘 조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졌습니까? 예, 그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 자리에 실제로 여성들을 동원했는지 그리고 이 자리가 성접대로 이어졌다면 그 성매매 비용을 승리 씨가 직접 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승리 씨를 이미 입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사는 승리 씨 입장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가 되는 셈인데요. 경찰은 아직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의 증언 같은 명백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 씨와 마찬가지로 승리 씨가 구속영장이 오늘 중으로 신청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승리 씨가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도박 행위를 하는 등 그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일부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나가 있는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에 소환된 오늘 경찰 수장인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사실상 버닝썬 청문회라 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경찰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민 청장은 명운을 걸겠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잘못했다, 잘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의 명운 그것을 걸고 버닝썬 청문회라 할 만큼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업무 보고를 위한 자리였지만 버닝썬 관련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부실 수사를 사실상 인정했고 초동 수사라든지 초기 수사가 실패한 거 인정하고 계십니까? 초기에 조금 너무 한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본 측면이 있어서 2016년에 가수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 복원을 관련해 가지고 인멸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석연찮은 점이 있어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은 철저히
개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서 국민권익위는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고 내용에 경찰과의 유착관계와 부실 수사 등이 있어 상식적으로 수사기관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경찰은 오늘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문자 대화방에서 경찰총장, 사실 이런 직책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경찰총장과 친하다는 얘기가 나온 바로 그 인물이죠. 이 때문에 경찰은 유 씨를 유착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출석하기로 했던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2시간 먼저 경찰에 나왔습니다.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물을 올린 문자 대화방엔 유 씨가 경찰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언급이 2차례 등장합니다. 먼저 2016년 7월, 옆에 있는 업소에서 우리 업소를 사진도 찍고 해서 찔렀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경찰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대화방에 있던 누군가 유모 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FTI랜드 전 멤버 최종훈 씨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도 유 씨가 힘을 써줘서 언론 보도를 막았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경찰은 오늘 유 씨를 상대로 대화록에 나온 경찰총장이 누구인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JTBC 취재진에게 유 씨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검찰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건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검찰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경찰을 놔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뛰어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검은 사건을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정준영 씨와 승리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제보받은 내용 중에 경찰과의 유착 의혹은 부패 사건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접대 등 나머지는 공익 사건으로 분류해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대검에 이 문서들과 함께 두 연예인이 들어가 있던 대화방의 대화 기록, 정준영 씨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모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경찰이 막 시작한 수사를 일단 지켜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일단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조치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와 여성 피해자에 대한 신원보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인력 126명을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좀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정준영 씨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2016년 최초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의혹 때문이죠. JTBC 취재 결과 2016년 당시 피해 여성은 정 씨의 불법 촬영을 알고 이를 거부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 휴대전화에 피해 여성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정준영 씨에 대한 A씨의 고소장이 성동경찰서에 접수된 건 2016년 8월 6일. 정 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었다는 겁니다. A씨는 정 씨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6일 뒤인 12일, A씨는 피해자 진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12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정 씨는 경찰에서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 휴대전화 복원도 하지 못한 상황. 그런데도 경찰은 나흘 뒤 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씨가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본 겁니다. 찍어도 되냐, 하여튼
피해자가 찍지만 안 돼. 그리고 이런 정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찍는 순간에 안 돼. 뭐 이런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거죠. 당시 녹취록에는 A씨가 촬영을 거부했지만 카메라 촬영음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건 사실이니까 충분히 증거가 되고. 하지만 검찰은 10월 5일 정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A씨가 찍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명확히 거부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불기소 이유서엔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 A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정 씨 휴대전화에선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상황. 하지만 검찰은 정 씨 휴대전화에서 A씨의 영상물이 있는지만 확인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담당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연예인의 성범죄와는 별개로 이번 사안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강남의 클럽을 둘러싼 마약과 성범죄, 탈세와 경찰 유착 의혹 같은 것들입니다. 앞으로 밝혀야 할 것이 뭔지 수사 과제를 최승기 기자와 짤막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준영 씨도 마약 검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초기에 문제가 된 게 바로 이제 버닝썬의 마약 유통 문제. 이게 지금 다 어디로 그냥 묻혀버렸죠, 사실은. 또 이걸 매개로 한 성범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다 묻혀진 느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그 클럽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찰은 20여 명을 입건을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버닝썬 직원인 조모 씨를 구속하기도 했는데요. 입건된 20여 명 중 한 명이 GHB, 흔히 말하는 물뽕이라는 이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클럽에서 이런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네, 경찰은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조 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 이모 씨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이 씨와 함께 투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조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조 씨를 수사하다 보면 연예계는 물론 고위층의 마약 투약 의혹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정준영 씨 사건이 나온 이후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묻혀버렸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단지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층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묻힌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경찰과의 유착 의혹입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대표가 전직 경찰인 강모 씨를 통해서 현직 경찰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점은 이렇게 흘러간 돈이 어느 선까지 갔느냐,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됐느냐 이 부분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유 대표가 경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 상황이어서 예. 클럽 같은 유흥업소는 물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경찰 그리고 세무공무원 등 이런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탈세 수사도 중요한 부분인데 탈세를 위해서 유착을 하고 유착을 하면서 범죄를 묵인하는 그런 고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클럽에서 탈세를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주로 손님에게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른바 영업 직원인 MD들에게 주는 봉사료 등을 부풀리는 방식도 쓰입니다. 예. 오늘 조사받은 두 연예인의 대화방에서도 탈세 정황과 관련된 말들이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익 제보를 한 변호사에 따르면 정준영 씨와 승리가 참여한 그 문제의 대화방에서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와 관련해 탈세가 이뤄진 정황이 담긴 대화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만난 한 클럽 관계자는 강남 클럽은 탈세를 하지 않고는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 이런 얘기도 하게 됐고요. 그런가요? 예. 예, 그러면서 탈세한 돈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이름이 담긴 지라시가 계속 퍼지고 날이 바뀌면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관음증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입니다.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의혹이 나온 뒤부터 관련 동영상이 꾸준히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라시에 나오는 피해 연예인들의 이름을 놓고 검색량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이 클럽 버닝썬에서 찍힌 성범죄 동영상을 수사하겠다고 밝히자 역시 관련 검색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해자보다 불법 촬영물에 더 관심을 갖는 일종의 사회적 관음증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가수 구하라 씨나 유튜버 양예원 씨의 불법 촬영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런 행태가 반복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온라인에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자는 경고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다는 해시태그를 붙이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